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8세에 요가 강사가 된 수님의 말에 70세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에게 짐덩어리가 된 자신. 하지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그에게 전해준 것은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습관. 과연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손자까지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김영수는 눈을 뜬 채로 진호의 거실 소파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등이 결릴 정도로 딱딱한 소파였지만 이제 석 달째 여기가 잠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전 진우가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날렸어요.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진우의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을 선 돈까지 모두 날아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쾅! 식기를 3개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왔습니다. 쾅쾅! 싱크대 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수정의 불편한 마음이 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아침 차려드릴게요. 수정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정성이 아니라 의무감만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괜히 더 눈치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와라. 하지만 민준이는 영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관문으로 향해 신발을 신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진호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영수가 억지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가방을 챙기다가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진호가 영수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구인 광고 전단지였습니다. 경비원 모집, 70세 이하, 월급 120만 원. 영수는 전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을까?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만 계시니까. 진호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아보마.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와 진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는데 영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월 32만 원. 통장 잔고는 15만 원. 70년을 살아온 결과가 이것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영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부탁입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영수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우야.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연금 32만 원하고 통장에 15만 원밖에 없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진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진우야, 형이 정말 힘들어서. 진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돈 다 날렸으니까 형이 책임져야지. 진우가 소리를 질렸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 모시는 것도 내가 하고 있는데. 형제가 서로 마주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영수는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와 수정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영수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잔고 15만 원. 70년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세면대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쿵! 영수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수정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자 수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빨리 와. 수정이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가 뛰어와서 영수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119에 신고해. 진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영수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있으시고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의사가 진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영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와 진우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입원비만 200만 원인데 누가 낼 거야? 진호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집에 모시고 가든지. 야, 내가 지금 뭘로 200만 원을 내? 진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에요. 수정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5일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 접이식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진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파보다는 나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더욱 비좁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수정이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약들이 얼마나 하지? 한 달에 18만 원 정도요.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금 32만 원에서 약값 18만 원을 빼면 14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 박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구석에 앉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만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야간 계산원 구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야간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장이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서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좀. 영수는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11시, 영수는 접이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층에서 진호와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광명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아봐야겠어.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게. 영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수는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몸을 떨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영수는 동네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유와 식빵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야. 영수가 돌아보니 박철호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철호야, 너구나.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테니스복을 입고 운동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72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금 테니스 치고 오는 길이야. 철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2시간씩 쳐. 몸이 정말 좋아졌어. 영수는 철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나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철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 나는 온라인으로 건강식품 쇼핑몰 운영해. 철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어. 나쁘지 않지?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2세에 180만 원을 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하자. 철호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철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실천해온 게 있어. 철호가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이야. 5가지 습관?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철호가 첫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둘째,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기술 익히기. 두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 유지하기. 넷째, 사회적 인맥 꾸준히 관리하기. 다섯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독립 유지하기. 영수는 철호의 말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철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좀 봐. 화면에 테니스 동호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철호가 다른 사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컴퓨터 학원 수료증이었습니다. 68세에 받은 증서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 현황도 봐. 월별 매출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족 식사 사진이었습니다. 철호가 아들, 며느리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해. 철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적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철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의 사업 실패, 전 재산 상실, 진호 집에서의 눈치 보는 생활까지. 철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철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철호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봐. 내 나이에 무슨.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70살 넘어서 시작한 게 많아.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철호와의 만남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호가 말한 5가지 습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세에도 변화가 가능할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영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습관 1. 매일 규칙적 운동하기 2.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기술 익히기 3. 경제적 자립 유지하기 4. 사회적 인맥 꾸준히 관리하기 5.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독립 유지하기. 메모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보자. 영수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이었습니다. 경로당 한쪽에서 혼자 요가 매트를 펼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68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수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수님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수님의 건강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68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요가를 하시는군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수님이 매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3년 전이면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후였어요. 수님의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영수는 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65세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수님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과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가를 가르치신다고요?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월 65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요. 수님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밑반찬 택배 사업도 함께하고 있어요. 영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철호에 이어 오늘은 수님까지. 저는 요즘 많이 힘들어서. 영수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영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영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수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뒷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서 함께 산책해요. 수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랑 함께 시작해봐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영수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산책을 시작하겠다.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건강도 챙기고 싶고. 영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진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영수는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야, 나야. 영수야, 어떻게 지내?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68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강사까지 됐다더라.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네. 철호가 기뻐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철호가 조언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해. 습관이 되어야 하거든. 영수는 철호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30년 동안 신지 않았던 운동화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운동화를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오래된 운동복도 꺼내서 빨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님과 철호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영수는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신는 운동화였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지만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뒷산 등산로 입구에 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잠이 일찍 깼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님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수님을 따라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수님과 함께 시작한 새벽 산책이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수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뒷산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혈압 재보셨어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140에서 90이던 혈압이 125에서 80으로 안정됐습니다.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몸무게도 3kg 줄어들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수 씨,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이 있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같이 다녀봐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철호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님이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이라. 좋은데? 철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68세에 컴퓨터 학원을 다녔거든.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것도 그때 배운 거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이 평생 학습이잖아. 도전해봐. 철호가 격려했습니다. 2개월 후 영수는 문화센터에서 8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법까지 배웠습니다. 수료 축하해요. 수님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밑반찬 택배 사업 도우미가 필요한데 관심 있으세요? 수님이 제안했습니다.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이에요. 월 35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수님의 작은 작업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밑반찬을 포장하고 택배 상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되나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손재주가 좋으시네. 수님이 칭찬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첫 급여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7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뿌듯한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는 거예요?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님 씨 일을 도와주고 있다. 영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월 35만 원씩 받는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진호가 감탄했습니다. 수정도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수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철호의 소개로 동네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치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경로당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수가 스스로 약값과 용돈을 해결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이 활기차졌어요. 수정이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영수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저도 반성이 돼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아버지 돈을 날린 것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영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6개월이 지난 후 영수는 수님, 철호와 함께 시니어 자립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을 나누고 싶어요. 영수가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첫 모임에 5명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명, 2달 후에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 김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 진우 가족, 그리고 진우까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진우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화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서로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영수의 안정된 생활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경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영수는 진우를 거실로 앉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봐라. 미경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영수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진우의 월급이 220만 원인데 양육비까지 내면 생활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경이가 태준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고 해요. 영수는 12살 손자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캐나다까지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수정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임시로라도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수도 있어.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좁은데 어떻게 한 명을 더 받아? 수정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 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의 다툼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초기 당뇨 망막병증이 보이네요. 의사가 진단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도 조금 떨어졌고요. 많이 심각한가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지만 3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추가 치료비가 월 12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안정되던 경제 상황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님과 함께 운영하던 밑반찬 택배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 씨, 주문량이 많이 줄었어요. 수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너무 싸게 팔더라고요. 영수의 월 수입이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태준이 양육권 문제로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영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미경이가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영수는 진우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 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철호야, 고민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영수는 진우의 이혼 문제와 자신의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힘들겠구나. 철호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야, 이번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부모가 되는 시험이야. 무슨 말이야? 자식을 사랑하되 놓아줄 줄 알아야 해. 철호의 말이 영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든 새로운 삶을 포기하면 안 돼. 수님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수 씨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먼저 자신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봐요. 영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8개월 동안 힘들게 만든 운동 루틴, 학습 계획, 사회 활동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킬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리던 날 저녁, 영수는 침착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와 수정, 그리고 진우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보자.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70세 아버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메모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내일 가족들에게 말할 자신의 원칙들이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명한 부모가 되는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영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진호, 수정, 그리고 진우까지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영수는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적은 계획서였습니다. 먼저 태준이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자. 영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캐나다 이민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협상은 할 수 있을 거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이한테 제안해봐라. 영수가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를 3개월 동안 우리가 돌보자고. 그동안 너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3개월이요? 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이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잖냐?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태준이가 아빠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미경이도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를 우리 집에서 돌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영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수정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생활비는 진우가 책임진다. 영수가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월 40만 원. 식비, 용돈, 학용품비 포함해서. 그리고 태준이 교육과 훈육은 내가 담당한다. 영수가 두 번째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태준이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영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새로운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40만 원을 낼 수 있을지. 내 월급이 220만 원이지? 영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빼고 나면 4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다. 영수는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이 때문에 술 마시고 방황할 시간에 부업을 알아봐라. 부업이요? 요즘 배달 일이 많다더라. 주말에라도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준이가 오면 집이 너무 좁은데. 그건 내가 해결했다. 영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옆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수입으로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다. 영수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이와 함께 살면서 제대로 돌보겠다. 수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집이 좁아지는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우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다. 조건을 지켜야 한다. 영수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양육비 40만 원,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 참여, 그리고 술 끊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영수는 진우와 함께 미경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경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오셨네요. 미경이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할아버지가 제안이 있어서 왔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3개월만 시간을 달라. 3개월이요? 태준이를 내가 돌보겠다. 영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태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바른 습관을 배우는 거다. 미경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번엔 다르다. 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태준이를 바르게 키우겠다.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 후에 진우 씨가 정말 변했다고 판단되면 여름휴가 때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태준이가 캐나다와 한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다. 태준이가 3개월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은 간섭하지 마라. 네.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말이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로 판단해라. 미경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후 태준이가 영수의 원룸으로 이사 왔습니다. 12살 손자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정말 살아야 해요? 태준이가 원룸을 둘러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 영수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규칙부터 정하자. 영수가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태준이의 생활 규칙. 첫째, 새벽 6시 30분 기상. 태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운동.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하루 1시간. 넷째, 숙제 먼저, 게임 나중에. 다섯째, 집안일 함께 하기. 태준이가 반발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빡빡해요. 규칙이 싫으면 엄마한테 가면 된다. 영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태준이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 태준이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미경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 태준이는 울상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30분. 태준아, 일어나야지. 영수가 손자를 깨웠습니다. 조금만 더. 태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규칙이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투덜거렸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태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다. 영수가 앞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더라. 뒷산 산책로에서 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수 씨, 손자분이시군요. 수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이라고 합니다. 어머, 인사도 잘하고 참 의젓하네요. 수님이 태준이를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있구나. 태준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요가 선생님이란다. 영수가 태준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랑 함께 운동해 볼래? 수님이 제안했습니다. 태준이도 스트레칭 배우면 키가 더 클 거예요. 태준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성장기에는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해요. 그날부터 태준이는 수님과 함께하는 운동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태준이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오,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영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팬을 먼저 달궈야 한다. 영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깨뜨릴 때는 젓가락으로 노른자를 톡 터뜨려주면 태준이는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태준이가 자신이 만든 계란 후라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든 직접 해보면 재미있단다. 영수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저 부러워했어요. 왜? 계란 후라이 도시락이 너무 맛있다고요.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더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영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손자가 스스로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숙제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태준이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영수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수 계산 문제였는데 영수도 금방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모르시네요. 태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배워보자. 영수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설명이 나올 거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찾아서 함께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태준이가 먼저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태준이가 할아버지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할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선생님이네.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없단다.
그 말을 들은 태준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빠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냐? 진우가 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숙제도 함께 해요. 진우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태준이가 요리까지? 네, 계란 후라이 만드는 법 배웠어요. 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가르쳐 드릴까요? 진우는 아들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영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영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네, 아버지. 내일부터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진우가 다짐을 밝혔습니다. 밤 9시 태준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태준이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바쁘게 보내서 그렇다. 영수가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 정말요? 응.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 영수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야. 태준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저처럼 변하신 거예요? 그렇다. 할아버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다. 그날 밤 태준이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보람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이가 변화하는 만큼 자신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영수야, 손자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너의 5번째 습관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있구나. 영수는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변화가 이제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태준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세 영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일까요? 영수는 전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호와 수님이 알려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독립을 이뤄냈어요. 그 결과 손자 태준이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수처럼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